객관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아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객관적 기준 시작 독서와 관련된 OT를 좀 하겠습니다. 객관적 기준 시작 독서는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면 되냐면 올해 수능에 나왔던 칸트 지문 자체가 좀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이고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이해해서 문제 풀면 돼.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 읽다가 이해가 안 돼. 해설지 보고 지식 공부하면 돼. 해설지에서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서 무슨 말하는지 알면 돼. 그리고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 자체로 공부하면 돼.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선배들이 1등급 컷이 80점대 중반이죠. 엄매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은 국어 공부의 핵심은 본질은 글 읽기인데 그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피드백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공부는 결국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땐 그 기준 없이 많은 학생들이 글 읽기 자체를 등한시하거나 혹은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로 낯선 지문을 풀면서 사고력을 확장한다는 명분하에 합리화하에 정확하게 글 읽는 힘 자체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글을 자체를 읽는 힘 자체가 필요한데 그 글 자체를 읽는 힘 자체는 시작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 두 가지를 배우고 그 두 가지 측면을 활용해서 실전적인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문제를 풀고 내가 읽은 것과 선생님이 읽은 것들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걸 찾고 그 잘못된 걸 찾으면서 사고력을 교정하는 게 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특히 글 읽기의 핵심인 거죠. 됐죠? 그래서 독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틀만 있으면 특정 주어지는 기준 자체만 있으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특정 단어나 특정 거시적인 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 읽기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글 읽기는 실제 영어 지문까지 활용이 되는 글 읽기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 독서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문학과 마찬가지로 독서 역시 시작 독서와 객관적 기준 시작 독서를 같이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패턴의 글 자체, 동일한 패턴의 글 읽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말씀드렸지만 칸트처럼 이해력, 배경지식, 단순히 문제풀이 자체로 독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능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일관된 기준, 동의어 관계, 시간부사 관계 등등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론 자체만 잡아내면 실제 시험장에서 칸트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단어들을 뽑아내서 상황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피지컬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읽고 뚫어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뚫려요, 수능에서는. 알겠죠? 왜? 80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팍팍팍 뚫어내기 위한 평소 공부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반복해서 읽고 이해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반복해서 읽고 이해한다?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글을 읽는 자체를 기를 거야? 그걸 어떻게 기를 건데요? 그걸 어떻게 키울 건데요? 그걸 키우기 위한 방법을 공부하셔야죠. 그걸 키우기 위한 학습을 하셔야죠. 결국 사고력 교정인데 수능은 올바른 사고력을 교정하는 게임 자체에서 승부가 납니다.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텍스트에 익숙한 친구들은 어떤 지문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책을 많이 읽었고 텍스트가 익숙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 자체도 독서에서 흔들린단 말이죠.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모두가 다 틀리는 지문이라면 최소로 틀리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관하게 기준이 잡히는 독해를 해야 되고 결국은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문장과 문단 자체를 보는 것,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문단과 전체 글의 구조를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할 수 있는 툴 자체를 배워야 되고 그 기준은 시작에서 배웠었던 미시적인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을 융합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흔들림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기준은 시작에서 예를 들어 의문사 왓을 배웠어요. 그러면 의문사 왓을 배웠으면 그 의문사 왓과 관련된 지문들을 탁탁탁탁 집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계획표로. 그러면 의문사 왓 배웠어요. 그럼 예를 들어 4강까지 들었어. 그럼 객관적 기준 몇 강을 들어 자막으로 계속 달아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계획표도 공지사항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 읽기 자체가 연결될 겁니다. 하여 미시적인 측면에서 배웠었던 것들이 다 구현되고 있는 미시적 측면과 관련된 지문 하나, 교재. 그 다음 거시적 측면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거시적 측면 교재. 이렇게. 됐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해설지는 저희가
제가 수업했던 것들 그대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제 풀고 복습하고 강의 들었을 때 조금 더 유기적으로 복습 자체가 가능한 패턴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여 시작 교재와 관련된 미시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기준은 why, what, how의 의문사 활용하는 지문 위주로 넣어놨고 상대어, 주단어, 예시로 선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장 자체에서 기준을 뽑고 그 기준대로 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독해가 완성되며 객관적 기준 시작 독서에서 거시편은 결국 중요한 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첫 문장이 기준이며 그 첫 문장 기준으로 글 전체의 틀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 자체를 잡아드릴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패턴 자체를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갈래 영역별로 실전에 독해하는 방식 자체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 단락과 첫 문장 자체가 글의 전체적 구조에서의 중요한 점을 느낄 것이고 첫 단락 기준으로 다음 단락 갈 때 첫 문장이 중요, 첫 문장 기준으로 그 다음 문장 갔을 때의 기준들을 미시적 측면과 연결해서 활용하면 글 읽기 자체가 흔들림 없이 갈 겁니다. 하여 수강 대상들은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처럼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글 읽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됐죠? 해서 평가원식으로 전개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 내가 글 읽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느낌상 읽거나 감으로 읽는 걸 수정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의 글 읽기 능력과 자신의 글 읽기 능력을 일치시키고 싶은 학생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이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표 올려드릴 거니까 시작 독서 들으면서 객관적 기준 시작 1, 2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계획표 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객관적 기준 시작은 일단 제가 순서대로 촬영은 쭉 해놓을 건데 계획표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 싱크 1을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표에서는 사회 싱크 1으로 가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갈래별로 나눠놨는데 그 갈래별로 나눠놓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사 하우와 관련된 지문들만 먼저 빵빵빵빵 연습시키고 싶은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게 공부해놨으니까 하시고 추후에 고난도와 관련된 도약, 객관적 기준 도약 독서까지 연습을 하시면 수능에서 나오는 어려운 지문들을 이렇게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읽어내는 기준 자체는 우리가 배웠었던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에서 나왔었던 핵심 이론들 안에서 다 나오는구나를 느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도약 및 엔제 심화 과정에서 심화, 엔제는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사설에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약에서 나온 지문들, 즉 평가원 기출 고난도와 사설, 모의고사, 그 다음 리트 지문 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연결되는 구조 안에서 공부하시면 글 읽기는 결국은 똑같구나라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일관되게 읽는 겁니다. 수능 국어는 일관되게 읽을 수 있는 툴 자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문장 봤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문장을 봤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즉 근원적인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근원적인 걸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고력은 그대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동지침을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행동지침은 마지막 파인할 때 정리할 때 가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놓고 그 힘을 길러놓은 상태에서 제가 잡아드리는 행동을 잡아주시면 그때 성적이 팍팍팍 오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국어 공부의 독서는 글을 근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것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연습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실제 글 읽기 자체를 명확하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독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기준 틀을 잡는 걸 연습하십시오. 그냥 읽었다면, 감으로 읽었다면 불안하면 오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제가 읽는 것과 여러분들이 읽는 게 다를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읽었을 겁니다. 전 그냥 읽지 않습니다. 그 그냥 읽지 않는 툴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제 거를 얹으면 글 읽기에 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 가서도 저처럼 수석할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막 읽기 때문이죠. 알겠죠?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